모든 학생, 모든 과목에 통하는 단 하나의 완벽한 교수법. 과연 그런 게 세상에 존재할까요? 오늘은 교육의 성배와도 같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방법이 최고다, 저 방법이 정답이다 하는 수많은 이론들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그 혼란 속에서 우리만의 명확한 지도를 함께 그려볼 거니까요. 자, 먼저 교육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역사의 흐름을 쭉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현대 교사들의 손에 들린 강력한 도구들은 과연 무엇인지 그 도구함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들을 언제, 어떻게 써야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본 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무엇인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과거의 교실 풍경과 지금의 교실, 과연 얼마나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교육의 역사를 쭉 따라가 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흐름이 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끝없는 질문으로 스스로 깨닫게 했고, 중세 시대엔 논리적인 토론이 학문의 중심이었죠. 그러다 19세기 독일의 헤르바르트가 체계적인 5단계 수업 이론을 제시했고요.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도입, 전개, 정리라는 3단계 구조에 익숙합니다. 이 흐름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지식을 막 주입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학습자가 더 잘 이해할까?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쌓이면서 점점 더 정교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해 온 겁니다. 자, 그럼 과거는 이렇다 치고 요즘 선생님들은 어떤 장비들을, 어떤 도구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수많은 교수법을 선생님의 도구함에 비유해서 그 안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지도,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세상의 모든 교수법을 딱 두 가지 기준만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게 놀랍죠? 먼저 슬라이드의 가로축을 한번 보세요. 왼쪽은 교사로부터 지식을 받는 수용학습, 오른쪽은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찾아 나서는 발견학습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위쪽이 개인학습, 아래쪽이 집단학습을 뜻하죠. 이 두 축이 만나니까 보시는 것처럼 네 개의 분명한 영역이 만들어지네요. 자, 먼저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곳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왼쪽 아래 3, 4분면입니다. 수용적 집단학습 영역인데요. 우리가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 설명 듣는 거, 바로 그 강의가 여기에 딱 속하죠. 이 방법의 강점은 뭐니 해도 효율성입니다. 많은 학생에게 방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전달해야 할 때 이보다 더 강력한 도구는 없거든요. 자, 이번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오른쪽 아래 4, 4분면으로 가보죠. 발견적 집단학습의 영역입니다. 학생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답 없는 문제에 대해서 막 아이디어를 쏟아내는 장면 상상되시죠? 브레인스토밍, 시뮬레이션, 토론 같은 것들이요. 만약 수업 목표가 협업 능력이나 창의력을 키우는 거라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거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왼쪽 위 2, 4분면을 보겠습니다. 수용적 개인학습 영역이네요. 요즘 많이들 하시는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전문가한테 1대1로 코칭을 받는 그림을 떠올리시면 딱 맞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준과 필요에 맞춰서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해야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 위 1, 4분면은 발견적 개인학습의 공간입니다. 혼자 도서관에서 자료를 파고들면서 리포트를 쓴다거나 나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바로 그 모습이죠. 학습자 스스로가 탐험가가 되어서 내면의 호기심을 동력 삼아 지식의 바다를 항해하게 만드는 가장 능동적인 학습 형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랑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럼 이 지도가 왜 유용한지 바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강의는 하나의 정답을 향해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라면 브레인스토밍은 수많은 가능성을 탐험하게 만드는 모험 지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좋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걸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멋진 도구들을 실제 교실에서는 어떻게 조합해서 써야 할까요? 이제 이론을 넘어서 진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능한 과학 선생님의 수업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먼저 강의로 중력의 법칙 같은 핵심 이론을 딱 설명해 주고요. 그러고 나서 위험할 수 있는 화학 반응은 안전하게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엔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하면서 아, 이게 이 원리였구나 하고 몸으로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와, 정말 완벽한 수업 설계 아닌가요?
역사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로 기본적인 시대적 배경을 탄탄하게 깔아준 다음에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하면서 집단 토론을 여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역할극으로 그 시대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그냥 암기 과목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도구들을 살펴봤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연장이 있어도 그걸 쓰는 사람이 서툴면 소용이 없겠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았어요. 바로 이 모든 도구를 다루는 교사 자신입니다. 훌륭한 교사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아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단순히 교수법이라는 악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가르칠 내용이라는 악보, 학생이라는 단원들의 컨디션, 그리고 자원이라는 무대 환경, 마지막으로 조직의 기대라는 연주회 전체의 성공까지 이 모든 걸 조율해서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전략가인 셈이죠. 정말 대단한 역할입니다. 이 지휘자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먼저 가르칠 내용의 성격을 분석해요. 이건 그냥 사실인가? 아니면 기술인가? 태도인가? 그리고 우리 반 학생들은 지금 뭘 알고 있고 뭘 궁금해할까? 이걸 파악하죠. 그 다음엔 현실 점검. 시간은 충분한지, 쓸만한 도구는 있는지.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이번 시험을 통해 아이들이 뭘 얻어가게 할 것인가? 목표를 딱 세우는 겁니다. 이 치열한 과정을 거쳐라 비로소 최적의 교수법이 탄생하는 거예요. 결국 훌륭한 교육은 이 세 개의 원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머리로는 교과 내용을 깊이 있게 꿰고 있는 전문 지식, 가슴으로는 학생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따뜻한 마음가짐, 그리고 손으로는 이걸 능숙하게 풀어내는 강의 기술.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어떤 방법론이라도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네, 드디어 오늘의 핵심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최고의 교수법이라는 만능 열쇠는 사실 없었습니다. 대신 어떤 문이든 그 상황에 맞게 열 수 있는 최고의 열쇠공, 즉 교사가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유연성과 적응력인 셈이죠. 결국 완벽한 방법을 찾아 떠났던 우리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완벽한 교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네요. 어쩌면 최고의 교수법이란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교사라는 예술가가 학생이라는 캔버스 위에 매 순간 새롭게 그려나가는 한 편의 작품 같은 게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